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하미님? 예, 예. 루체님. 네. 볼까요? 오늘은, 이프렌즈 스튜디오, 그러니까 스튜디오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녹화 중이니까 이거 일단 치우고, 네. 이프렌드 스튜디오 자동화 관련하고, 오늘은 그 제페토 자동화, 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프렌드 스튜디오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프렌드를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고요. 혹시 제페토도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겠죠. 네이버에서 나오는 제페토라고 하는 게 있죠. 뭐 여기 들어오실 정도면 다 아시긴 아실 텐데 거기도 옷을 만들거나 룸을 만드는 그런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9월 5일 당시에 그 SK에서 이프렌드 내에서 이프렌드 스튜디오를 오픈하면서 수익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9월 5일 날. 9월 5일 날 시작을 해서 11월 1일이 됐습니다. 음, 보면 수익화는 일단 이프렌즈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익 돈이하고 엮여져 있지를 않아요.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재미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재미 뭐 1재미 얼마였던가요? 하여튼 그 돈으로 환산돼서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 브랜드 내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자,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화면 보이시나요? 네. 그 이런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수익화를 발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뭐 54,000원 까지라고 하는데 54,000원 실제 5,400원이 되고 서로 후원을 통해서 얻게 되면은 그것이 환전이 됩니다. 그죠? 그냥 단순히 포인트만 쌓아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54,000원을 모았다고 치면은 그 54,000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54,000원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나도 줘라 해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미더블 열어서 후원을 받은 식으로 해갖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계정이 여러 개라면 다른 계정에서 내 계정으로 줄 수가 있죠. 사실 그래서 후원을 굳이 안 받더라도 포인트가 쌓이면 서로서로 한 두 개의 계정으로 사용을 하면 서로서로 주고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포인트가 이프렌드 내에서 생겼는데 그 이프렌드의 포인트 제도가 아마 이프렌드 스튜디오까지 옮겨갈 겁니다. 제가 이프렌드를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프렌드를 시작을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제페토도 제페토 스튜디오 나오고서 엄청나게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벌었고 아닌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프렌드 스튜디오가 나오면서 나올 거라는 거를 예상을 당연히 했죠. 그래서 이프렌드 스튜디오 아직 미드업 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룸 형태의 것을 그 제작하는 건 나오지 않았는데 이프렌즈 스튜디오에서는 옷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나왔어요. 네, 이런 게 아까 보이시듯이 아마 포인트 왼쪽에 보이시는 포인트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브레이님이세요? 네, 수익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되겠죠. 제가 이프렌즈지만, 내에서도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 설문조사 내용에 이 브랜드의 방향을 묻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에 일부 내용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브랜드에서는 해외를 타겟으로 지금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브랜드 스튜디오 통해서도 크리에이터들한테 수익을 주면서 광고를 붙여서 본인들도 수익을 내려고 하는 뻔한 스토리가 있긴 있는데 이걸 미리미리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브랜드의 이 브랜드 스튜디오의
앞으로의 전망까지는 아니고 그런 내용을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실제 eFriends 스튜디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볼게요. 뭐 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왜 이거를 자동화를 하려고 그랬는지를 설명드리려면 약간의 구조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eFriends 스튜디오 내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 프로젝트는 그냥 하나를 만들어서 보통 쓰시더라고요. 저는 뭐 처음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나눴는데 망했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의 아이템을 통해서 아이템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모아 놓습니다. 자, 프로젝트에는 프로젝트 넘버가 있어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코드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마다 프로젝트 번호가 있고요. 그 프로젝트를 보면 들어가 보면은 아이고, 네, 잠깐만 로그인 다시 할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가 있어요. 자, 프로젝트 내에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로 구성이 돼 있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음, 어, 맨 처음에 프로젝트 개설하기는 프로젝트 개설하기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프로젝트 내에 들어가 보면 새로 만들기가 이 부분이 있어요. 새로 만들기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옷을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지금 하는 과정이 다 개발의 그 과정입니다. 개발 내용입니다. 즉,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이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새로 만들기의 내용 중 어떤 옷을 선택할까라고 14개일 겁니다. 14개인가요? 더 늘었겠죠. 16, 16개네요. 지금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한 3, 40개 정도의 옷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브랜드 내에서는 일단은 요것만 해서 제공을 스튜디오 크리에이터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한지에서 선택을 누르죠. 자, 점프시트를 갖다가 하려고 합니다. 점프시트에 들어가 보면 어, 텍스처 파일 업로드라고 해서 텍스처 파일을 갖다가 템플릿이라고 보면 되고 이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그 템플릿에 맞춰서 이게 템플릿이죠. 템플릿에 맞춰서 한 땀 한 땀 무늬를 넣어서 그려줘야 돼요. 그죠? 맞춰서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텍스처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제페토도 마찬가지로 이 JPG 102410 맨 처음에 제약사항으로 16메가에 1024, 1024가 있거든요. 제일 좋은 픽셀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인펜지 스튜디오에서는 1024, 1024입니다. 그래서 1024, 1024로 해서 그냥 네모 박스인 1024, 1024도 필요 없어요. 512, 512만 하더라도 정사각형 모델로 해가지고서 정사각형도 사실 어그러짐이 없으려면 정사각형이 좋고요. 그냥 네모 박스만한 무늬가 필요합니다. 무늬로 해서 파일을 업로드 해주면 돼요. 여기에 굳이 이렇게 무늬 맞춰서 딱 포토샵으로 막 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모 박스인 정사각형 모델로 해서 JPG나 PNG 또는 JPEG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썸네일이 있는데 썸네일은 여기에 텍스처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은 샘플로 해서 보여지게 되고 썸네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선택해 볼게요. 아무거나. 자, 이거. 자, 올라갔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썸네일을 갖다가 생성하기를 누르면 실제 이곳에 썸네일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실제 사람들이 옷을 구매할 당시에 이 썸네일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잘 이용을 하면은 프로그램화 하는데 좀 더 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썸네일이 만들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썸네일에 있는 워터마크를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즉 썸네일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면 그 썸네일을 다시 다운을 받아요. 크롤링으로 다운 받은 다음에 거기다가 워터마크를 입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다시 구동되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 이름을 적습니다. 태그 네임하고 아이템 이름을 적는데 제가 아까 좀 전에 텍스트 파일 업로드 할 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네. 여기 보면, 어, 이름이 언더바 형태로 묶여져 있죠. 그래서 하나의, 즉, 아이템 이름이 언더바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템 이름이 나눠지게 돼 있고, 그걸 토큰화해서 태그의 하나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문버드, AI, 제너레이터, 01012 이게 태그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의 파일 네임이 아이템 이름으로 들어가게끔 프로그래밍화 했습니다. 왜냐면 자동을 하려면은 일련의 규칙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순서로 하고 심사 제출하기 누르면은 끝나요. 근데 이게 이 같은 문의 하나를 가지고서 앞에서 보였던 이거를 여러 가지 것을 다 적용해서 하려면 시간이 벌써 하나 하는데 약 5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시간이 넘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하나의 그 1024, 1024로 만든 JPG나 PNG 파일을 이용을 해서 전체 옷들을 갖다가 싹 다 만들어주면은 편하겠죠. 지금 현재는 아직 수익화랑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지만, 수익화랑 연결이 되면 아마도 제페토처럼 이렇게 다발로 해서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버 부하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페토에서는 심사를 하루에 3개씩만, 즉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심사 3개. 그 다음에 뭐 임시로 저장될 수도 있는데 일단 심사는 3개만 가능합니다. 3개만. 이것처럼 심사가 막 몇백 개씩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몇백 개의 심사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그 아이템 그 그림으로 지금 총 14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한 4개만 가지고 있어도 몇십 개 만들어지죠. 따라서 몇십 개 만들어진 게 몇십 개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누적 착용 횟수 1500, 그죠? 1500 회가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수익으로 연결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그죠? 뭐, 그때 당시 다가와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먹지 않을까요? 여튼간. 지금 누적 조회수 1500회인데, 사실 이 계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정이 여러 개예요.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자, 자동화를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이미지들은 어디서 구해야 될까? 요를 갖다가 맨 처음에 자동화 만들 당시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따로 들어오신 분은 리치폴님, 피플님, 하여튼 제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오픈방이 있는데 거기 오픈방에 어느 날 그 AI 아트 하시는 분이 들어왔어요. 두 분이요. AI 아트 하시는 두 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AI 아트를 전혀 관심이 없다가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그 얘기를 들었고 제가 조사해 봐도 괜찮아요. 저작권이 문제가 없어요. 자, 이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현재 AI 아트를 사용을 해서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그림들. 직접 그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패턴이라는 거 하는 거를 찾아서 잘못 적었네요. 네, 패턴이라고 하는 걸 찾아갖고 이거를 다운을 받아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거는 현재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이런 사이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렉시카라는 사이트인데 이게 AI AI 뭐라고 해야 될까요? AI 돌리는 그것 중에 제일 유명한 좀 것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예요. 그것들로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 거죠. 자기 자랑처럼. 이걸 그냥 받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일일이 다 눌러서 다운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크롤링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기 때문에 크롤링을 해서 그림을 쭉 다운받으면 한꺼번에 다운이 받아집니다. 크롤링을 못 하더라도 제 위에 보이시는 요거 있죠. 이런 것들. 크롬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들입니다. 그 플러그인을 통해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받던지 아니면 크롤링 사용해서 이미지 다운로드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받으시면 돼요. 인사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 못 보고 있었네요. 여기는 왜 안 뜨지? 이거, 예, 감사합니다. 네, 위에서 제가 메시지를 좀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죠. 여기뿐만 아니라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즘에는 가장 제가 처음에 접했던 거는 바로 미드전입니다. 미드저니는 디스코드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미드전이라는 것을 가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사람들이 프롬프트, 즉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그림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뽑을 때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넣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구름이면 구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면 패턴 형태로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쌓이겠죠. 이 뒤에 이것처럼. 미드저니에서 뽑은 그림들을 모아놓은 게 요겁니다. 이 사이트. 그 다음에 뭐 노벨 AI라든가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서버를 제공하면서 서버에서 돌릴 수도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로컬에서 비디오 카드 좋은 걸로 사용을 해서 그래픽 카드 좋은 걸 사용해서 본인이 직접 돌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걸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래픽 카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래픽 카드를 사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는 제가 그 취미로는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래서 일단 저작권 문제는 좀 해결이 됐어요. 제가 만들면 되니까 여기서 만들면 되니까 그죠? 이거 말고도 많이 있다고 그랬죠.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 돈을 내면은 더 좋은 품질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뽑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특히나 패턴 같은 거는요. 자, 여기서 뽑았다가 치고 그림도 다 해결했다 치면 이제 올려야죠. 스튜디오에다가 자동화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잠깐만. 대화창에 치셔도 되고요. 질문 없을까요? 위드님, 루처님, 어디 가셨나요? 어쨌든, 그러면은, 자동화를 어떻게 해요? 리치폴님, 네. 자동화에 관련된 건 이제 말씀드려야죠. 그리고 혹시 지금 현재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이후에 줌 미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 코드나 이런 것들은 줌 미팅 시작하자마자 11시부터 시작하자마자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살짝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줌 미팅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본 미덕과 줌 미팅은 끝나게 됩니다. 네. 자, 자동화는 리치폴님은 자동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말했던 거를 그대로 코드로 옮기면 됩니다. 코드는 파이썬을 사용을 했고 파이썬 사용을 했고 동작 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동작을 할 수 있어요. 자, 자동화는 기본적으로 셀러리움을 사용을 했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동작들이 들어가니까 뭐 다른 크롤링 기법인 뭐 리퀘스트나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셀러리움을 사용을 했습니다. 셀러리움은 유명하죠. 액션 같은 거를 처리할 때 쓰고요.
자, 코드를 잠깐 볼게요. 우리 코드 같이 배워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앞에 부분은 임포트 부분이니까 이거는 뭐 다른 데서 패키지를 가져다 쓰는 부분이 되겠죠. 다른 잘 만들어진 코드를 가져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S 나눠가지고서 제가 리눅스 맥에서도 하니까 맥인가 윈도우인가 를 잘 따져가지고서 하게 되는데 좀 이따가 그 오토잇이라고 하는 것 같고 파이 오토 GUI라고 하는 것을 갖다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기존에 이제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나 이런 거 할 때 안 써본 함수, 안 써본 패키지들입니다. 오토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아까 보셨던 이프렌즈 내에서, 우리는 프로젝트 내에서, 새로 만들기를 할 때, 여기 내 텍스처를 업로드 할 때, 이렇게 윈도우 창이 뜨잖아요. 윈도우 창이. 이 윈도우 창에 대한 처리를, 그러니까 이게, 윈도우 10에 대한 창이잖아요. 이거는 브라우저고요. 이 처리를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방법은. 즉, 오토이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윈도우상에 깔아줘요. 그 다음에 약간의 코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일을 갖다가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자, 이거는 크롬 창이에요. 우리는 크롬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서 셀러리움이라는 크롤링 기법을 사용을 해서 파일 업로드나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파일 업로드가 이 크롬 창에서 하는 게 아닌 윈도우에서 받아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처리는 이 오토잇이라는 걸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파이 오토 GUI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클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입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제목에서 입력할 때 이 태그 같은 게 지금 입력이 되고 엔터를 치잖아요. 엔터. 입력이 하고 엔터. 이런 게 그 셀러리움으로 조작이 안 돼요. 그래서 셀러리움 대신에 이 파이 오토 GUI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지난 그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의 자동화 때 사용하지 않았던, 즉, 그 관련된 내용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었죠. 그 방법들이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이쁘게 만들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 정보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가 프로그램 들을 때 보통 사용자 입력 정보의 모든 입력사항을 입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드릴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사용자 입력 정보에 당연히 어떤 곳에서 파일을 가져다가 쓰게 될지, 이프렌드로 설명드릴게요. 자, 네. 제 패트 보고 있었네요. 똑같습니다, 어차피. 네, 똑같아요. 이 사용자 입력 정보에 이렇게 패스드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그림을 갖다가 다운을 받거나 그림을 업로드 해준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죠. 이런 역할을 해요. 그 위치를 잠깐 다시 볼게요. 위치. 잠깐만요. 네. 자, 보면 루트 로컬 이미지 패스는 이미지의 루트입니다. 루트. 어디까지? 그림 다운로드까지. 자, 그림 다운로드가 루트가 되고요. 하나씩 이거 설명드리고 줌으로 어차피 우리 계속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유튜브로 공유를 시켜드리면 이런 내용은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이 루트 패스는 여기에요. 그림 다운로드라는 패스에서 폴더를 여러 가지 나눠서 이 폴더 안에 하나의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썸네일 이미지 아까 뭐였죠? 썸네일 이미지. 여기에 들어간 썸네일 이미지. 여기에 들어간 썸네일 이미지. 여기에 들어간 썸네일 이미지 아까 있었잖아요. 그 썸네일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워터마크를 씌울 겁니다. 워터마크를 씌워서 저장할 위치가 지금 썸네일 이미지 위치. 그 다음에 이미지가 실제적으로 있는 위치는 아까 그림 다운로드가 루트였다면 지금 현재 여기가 있겠죠. 여기가 지금 현재 실제적인 이미지 패스입니다. 그리고 워터마크 이미지가 뭘로 사용을 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줘야 돼요. 즉 이 파일을 갖다 하나 여러분들이 만들어 줍니다. 뭘까요? 컷 8번이죠. 8번. 자, 이건 저는 png 파일로 하나를 워터마크 하려고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네모박스에 이거는 여러분들 포토샵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포토스케이프 X를 사용하든지 해서 이렇게 네모박스 1024-1024에 제 썸네일을 갖다가 제 워터마크를 삽입했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워터마크 삽입을 하겠냐 안 하겠냐는 프로그램상 true, false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프로그램상. 따라서 여러분들이 true냐 false냐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 썸네일을 사용을 해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원본 그림에다 썸네일의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그 썸네일에다가 바로 워터마크를 삽입해서 발행을 시킵니다. 왜냐면 저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옷 스타일 타입의 번호가 다 있어요. 이 번호들을 갖다가 선정을 하는데 이거는 사용자 입력 정보에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건드릴 필요 없고 워터마크를 씌울 거냐 안 씌울 거냐 워터마크를 씌우게 되면 당연히 워터마크 이미지에 이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위치가 그것만 잘 정해주면 돼요. 이것만 잘 선택해주면 돼요. 패스만 잘 마련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과정에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업로드 이프렌즈 스튜디오, 그 다음에 메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메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짧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이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이제 메인문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단순히 코드를 갖다가 코드도 배워야 되니까 볼게요. 메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메인문은 프로그램의 시작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서 try finally로 끝내줬어요. try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로그인 하는 정보, 로그인 그 다음에 크롬 드라이버 이닛 하는 과정인데 크롬 드라이버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기 위한 드라이버, 즉 어떤 툴입니다. 툴이라고 보면 돼요. 그걸 초기화하는 과정, 그 다음에 로그인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미지 패스를 찾아가지고서 이제 실제적으로 업로드를 하겠죠. 이 부분 업로드. 자,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업로드를 하게 되는 이 함수가 보입니다. 업로드를 하는 함수를 잠깐 들어가 보면 업로드하는 함수에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토잇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오토잇은 아까 윈도우 창에서 아까 윈도우 창 즉 여기서 내 파일 업로드를 하려면 이게 띄우면 윈도우 창이 떠요. 윈도우에 창이 떠서 이거를 컨트롤 하려면은 오토잇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다른 크롤링 할 때 하나의 방법을 알아가신 거죠. 그죠? 이렇게 윈도우 창이 뜨면 오토잇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이제 처음에 내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썸네일 갖다 생성하는 겁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업로드하게 되면 썸네일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오래 걸리죠? 네, 썸네일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 파일을 갖다 크롤링으로 다운을 받아요.
다운을 받은 다음에 그 다운 받은 거에 내가 원하는 뭐요? 아까 워터마크 이미지를 갖다 씌웁니다. 자, 여기 워터마크 넣는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워터마크를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썸네일 직접 올리기를 사용을 해갖고 만들어진 워터마크가 있는 걸로 붙여서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하고 태그 정보를 주겠죠. 태그 정보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셀러리움으로 뭐 심사하기 누르고 최종 끝내요. 심사하기 맨 마지막에 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게 프로그램이 답니다. 약 300줄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죠.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일단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해볼게요. 일단 자, 여기에 제가 이미지를 크롤링 해가지고서 다 다운을 받아놨어요. 이 이미지들 중에서 아까 말했던 그 사이트에서 받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들이에요. 자, 하나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일단 파일 패스를 하나 만들어주죠. 29번, 30번이라고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아까 보았던 이미지 하나를 갖다가 요걸 갖다 넣을게요. 이미지 하나를 복붙해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을 정해야 돼요.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제 이름 쓰는 형태가 다음과 같다고 그랬어요. 잠깐만요. 번호도 잠깐 봐야 돼서. 네, 이름 쓰는 형태가 지금 107번까지 갔네요. 108번으로 갈게요. 108번. 자, 108번. 108번으로 가서 이제 그림 다운로드라는 그 디폴트 디렉토리에서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파일에다가 내가 업로드할 이미지를 하나 넣습니다. 하나 넣었죠. 그래서 사용자 입력 정보에 뭘 바꿔주셔야 되냐면 하나만 바꿔주면 돼요. 그죠? 뭐 이거 정보, 이 디렉토리 정보 이거 하나만 바꿔주면 됩니다. 30 이거 하나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나는 썸네일을 사용할 거냐, 나는 워터마크를 사용할 거냐, 그 워터마크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워터마크 이미지를 제가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워터마크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자, 워터마크는 이렇게 만들어지면 샘플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겁니다. 워터마크는 지금 현재 허용이 됐어요. 허용이 됐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한번 돌려볼게요. 배포용으로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준비는 다 됐으니까, 그죠? 잠깐요. 잠깐. 요거 설명 안 드렸네. 아까 프로젝트에는 프로젝트 번호가 있다고 그랬죠? 프로젝트 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프로젝트 번호는, 보이시나요, 여기 위에? 2672 동일하죠. 여러분들 이프렌드 스튜디오 내에는 여러분들 프로젝트의 번호가 다 있어요. 근데 위에 상단에 보면은 여기서 그걸 따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프로젝트 번호, 패스, 썸네일 워터마크 부분, 워터마크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럼 프로그램 구동을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램 구동을 하게 되면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크롤링이 발생을 하니까 크롬 브라우저에 로그인 과정이 있겠습니다. 로그인 과정을 자동으로 할 수 있지만 일부러 수동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동작하는 방법에 실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입력을 순수하게 받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문버드 싱커
gmail.com. 자,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이거 관련된 거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방이 저희 있어요. 이프렌즈 스튜디오 오픈방이 따로 있습니다. 자, 찍어드릴게요. 이프렌즈 스튜디오 오픈방을 지금 대화창에 넣어드렸으니까 거기에 가입을 하시면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 소스하고 더 내용을 들으실 수 있고요. 이 본 미더비 끝나고 줌 미팅이 있습니다. 줌 미팅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디랑 패스워드 잃어버릴까봐 수동으로 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누르고, 아이고, 잠깐만요. 2분 안에 해야 되는데, 제가 2분을 좀 넘겼나 봅니다. 딴 얘기 하다가, 그죠? 로그인을 프로그램상 2분 안에 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수치 바꾸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sync.gmail.com. 자,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크롤링을 시작을 할 겁니다. 아이고야. 에. 해볼까요? 보겠습니다. 아까 지정됐던 디렉토리에서 우리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꼭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 틀렸나요? 아트 30. 제가 뭐 틀렸을까요? 잠깐만요. 제페토 업로드. 제가 경로가 뭐 틀렸나 한번 잘 볼게요. 주미 티스토리 티스토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간단히 좀 볼게요. 목록 보고 30 맞는데 제가 뭐 틀린 게 없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다시 돌려볼게요. 네. 자, 파일을 갖다가 아까 오토잇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윈도우 창에서 파일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잠깐만요. 17. 이거 지금 이게 아마 그 녹화가 돼 있고 이게 뭔가 다른 데서 선점을 하나 봅니다. 어, 어, 이게 약간 민감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보였던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엔 따로 이렇게 오토이과 같이 해서 파일을 그 입력을 받더라도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토잇을 사용을 하면은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녹화나 이런 것이 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파일 이름이 틀려서 들어가요. 지금 입력할 당시에.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거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이게 한번 창을 다 제가 다른 창을 한번 다 끄고 해볼게요.
네, 저 타임 값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입력하는데 도중에 저 오토잇이 너무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죠? 기본 썸네일에 워터마크를 씌우는 과정이 있고, 제목은 어떻게 해요? 파일명으로 해서 태그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템이 바뀌었죠? 보셨나요? 아까는 바지였는데 지금 치마예요. 어떤가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여러가 14개인가요? 그 아이템에 대해서 모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쭉 다 발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구동시켜드리면서 질문 혹시 있으시면, 저 타이밍 좀 안 맞아서, 파일 네임이 잘못 써지는 거는 제가 오토이 좀 잠깐 살펴보고 타이밍을 좀 조절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체크님. 저는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뭐 여러 가지 자동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인 프렌즈 스튜디오하고 제페토 스튜디오의 자동화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고, 그와 관련된 코드를 제공을 해드린다고 했고요, 무료로요. 그 다음에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지난 미드업에서는 파이썬을 갖다가 강의를 했는데, 좀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자동화나 이런 것들 설명드리면서 코드의 간단한 설명하고, 디테일한 설명은 중간중간에 파이썬 이제 얘기를 중간중간 하면서 프로그램 교육도 같이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 원이 천 원이죠. 이 프렌즈 내에서는 얼마나 할까요? 이 프렌드 스튜디오에서 옷이 하나에 팔리면 얼마나 할까요? 이것도 다 포인트제로 쌓이겠죠. 이건 직접적으로 쌓일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오픈이 될 것 같아요. 곧 그 수익, 돈이랑 연결이 돼서 오픈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페토도 있는데 지금 10시 48분이니까 우리가 줌 미팅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만납시다. 제페토는 그 이후에 줌 미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저랑 오픈 채팅방으로 되어서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면 오픈 채방을 이용을 해서 들어오시면은 그 줌 정보도 지금 들어야 되겠죠. 혹시 제 줌 정보 가지고 계신 분,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자, 이, 이 프렌드 스튜디오 자동화는 아까 오토잇이라는 것 때문에 이 프로그램 구동 중에는 제가 컨트롤을 하면 안 돼요. 원래 크롤링의 셀러리움을 사용하면 컨트롤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오토잇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다른 걸 컨트롤하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고 있는 컴퓨터나 이런 곳에다가 이용을 해서 하면 됩니다. 놀고 있는 컴퓨터에다. 주기적으로 돌아가게 하면 되겠죠. 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위에 했는데 제가 못 봤네요. 제페토도 마찬가지인데, 제페토는 약간 프로그램이, 약간 불안정해요. 약간 불안정한데, 그것은 수정을 계속 하면서 업데이트 쳐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오토잇이라는 게 저도 이거 하면서 줌 주소가 길어서, 그러면은 줌 번호랑 그 비밀번호로 올려주시겠어요? 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총 14개 것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자, 중간에 멈추겠습니다. 지금 49분이니까, 이게 다 올라가면 좋겠네요. 사실 제가 이틀에 한 번이나 하루에 한 번씩 올려요. 계정이 여러 개라고 말씀드렸죠. 계정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개라서 여러 개를 계속 바꿔가면서 돌려요. 이미지는 어디서 구한다고 했죠? 그죠? 이미지는 노벨 AI나 또는 디스코드에서 제공하는 미드전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공부를 하시려면 같이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네, 줌은, 자, 그 줌에 들어오시면 해당 관련된 코드를 드릴 거고요. 제페토도 나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와 주신 분 한번 불러볼게요. 저승사자님, 왕공주님, 루체님, 하미님, 예, 하미님. 오랜만은 아니죠. 복숭아꽃님, 위드님, 실수태그님, 씩씩한 베리님, 무야호 망고님, 귀여운 원미님, 체크님, 꽃자님 들어오셨습니다. 현재 저는 이프렌드 스튜디오 자동 발행에 관련된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컴퓨터를 건드렸더니 문제가 발생하네요. 이 오토 인시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찾으면 수정해서 계속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되죠.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페토 스튜디오는 좀 이따가 줌에서 만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줌에서 만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정보를 좀 드릴게요. 아까 줌 정보가 있었고,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정보를 좀 드릴게요. 여기, 오픈 채팅방 통해서, 이게 이프렌드 스튜디오입니다. 이프렌드 스튜디오. 파이썬으로 오토잇을 실행하나요? 파이썬으로 오토잇이라는 프로그램, 윈도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그 오토잇이 어떤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다 잡을 수가 있고, 그런 아까 떴던 그 창에 있는 뭐 열기라든가 그런 버튼들, 윈도우 버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 거기마다 윈도우의 그 버튼들마다 번호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번호를 지정을 해주면 들어가서 그걸 갖다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체크님 제가 아는 분인가요? 체크님도 프로그램 하시는 분인가요? 예. 아 그래요? 체크님이 체크님 언제 뵀던 것 같긴 한데. 아 체크님 인플루언서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튼간 좀 이따가 이프렌드 스튜디오 내에서 뵐게요. 이프렌드 스튜디오 미드업에서 뵐게요. 혹시 네네네네. 넘어가며 개발자분들도 많으니까. 다른 질문, 체크님 능력자시죠. 능력자네요, 지금. 프로필 봐도. 토요일 날 9시에 미드업을 하셔서 제가 들어갈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 하시나요? 지금 뭐 보시면서 온미님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도 소개 좀.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러면 좀 이따가 줌 미팅 통해서 뵙겠습니다. 줌 미팅 그 주소가 왜 안 올라갈까요? 네.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시면 미더분 여기까지 하고요. 줌에서 잠깐 뵐게요. 줌에서 살짝 제페토 프로그램 먼저 나눠드리고 그 프로그램 제페토 관련된 프로그램 잠깐 설명드리면서 끝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방은 여기까지 종료를 할게요.